토닥토닥 그림 편지. 프롤로그. 보름달 환히 빛나던 나의 483번지.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없어진 대구시의 변두리 483번지. 나의 동네. 길 아래쪽은 초등학교만 졸업한 아이들을 일찍이 일자리로 내모는 집들이 많았고, 한두 골목 위에는 고아원이 있어 부모 없는 친구들이 많았다. 우리 집은 딱 그 중간쯤에 있어서 별로 사이가 안 좋던 아랫동네와 윗동네의 완충지대쯤 됐던 것 같다. 나는 아랫동네 아이들과도 친하고 고아원 애들과도 나쁠 것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말을 잘 못하는 성격은 그때부터 몸에 뱄을지도 모르지. 소위 감나무밭이라는 별칭으로 더 많이 불렀던 것을 보면 마을이 들어서기 전에 그 지역은 아마 감나무밭이었을 것이다. 초등학교 시절 학교가 파하면 철공소와 유리공장을 지나 작은 삼거리 구일라사라는 양복점을 거쳐 철뚝을 묻은 횡단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나는 구일라사 양복점에 포스터를 그려주고 당시로선 구하기 힘들었던 달력 하나를 얻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다. 문틈으로 포스터를 몰래 넣고 달아놨는데 이틀쯤 뒤인가 탄로가 났다. 주인은 너털 웃음과 함께 내게 달력을 건넸다. 그때 그린 포스터의 제목은 양복은 구일라사로 였다. 그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철뚝길을 건너면 곧바로 마곡간이 양쪽으로 있어 냄새가 지독했다. 그 사이를 힘호흡하고 후다닥 뛰어가야 비로소 동네 입구가 나타난다. 집에 가는 길에 고아원 아이들에게 무료 급식으로 받은 옥수수빵을 덜어 뺏기기도 하면서 좁고 꼬불꼬불한 길을 따라 고물 최씨네, 국수 김씨네, 이발 유씨네 등등의 학고방 같은 집들을 무수히 지나면 철근 이씨네인 우리 집에 도착한다. 막 이사와서는 꽃집으로 불리던 집이었지만 어머니의 뜨개질 수예품, 그것을 꽃이라 불렀다. 장사가 동네와도 맞지 않고 지지분해 아버지가 할 수 없이 하시던 노가다 중 주로 다루던 것이 철근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 집은 철근 이씨 집으로 통했다. 동네는 낮 동안에도 어두침침하여 늘 회색빛이었지만 그래도 비교적 조용했다. 하지만 해가 지면 술에 취한 아저씨들의 싸우는 소리가 일상적으로 들렸다. 매일 순경들이 들러 싸우는 사람들을 중재하거나 심하게 싸우는 사람들을 파출소로 잡아갔다. 일상적인 달동네 풍경이었지만 우리 집은 조금 달랐다. 사업 실패로 흘러들어온 동네라 도무지 자연스레 어울릴 수가 없었다. 하지만 매에는 장사 없다고 아버지는 막노동판에서 친구들을 사귀었고 어머니는 취미였던 손뜨개질을 해서 아주 약한 생계에 보태다 보니 동네 아줌마들과 어울리게 되었다. 우리 삼형제 역시 아랫동네 윗동네 또래들과도 건성건성 친하게 되었다. 나는 그 어린 나이 때부터 해가 지는 게 싫었다. 다른 세상이 시작되는 신호였으니 말이다.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나마 작은 창으로 비치는 달빛이 많은 위안이 되었던 것 같다. 그때는 달 보고 소원 비는 게 나름 종교 같은 분위기가 있었고 나 역시 달을 보며 많이 빌었다. 제발 이 동네를 떠나게 해주세요. 기도의 마지막에는 꼭 들어갔다. 그러는 사이 달은 나의 종교나 다름없게 되었다. 술을 좋아하고 풍류를 즐겼지만 가정에는 무책임했던 낭만 아버지는 오래도록 그 동네를 벗어나지 못했다. 나는 그곳에서 20년을 더 살았고 결혼하면서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러나 조금 지나 동네는 재개발로 사라져버렸다. 기억은 나의 힘이자 고통이다. 화가로서 지금 누리는 영화는 어린 시절의 483번지, 특히 그 동네의 보름달 덕이고 그림에 문득문득 드러나는 우울함 역시 그 동네의 길었던 기억 때문이다. 곰곰이 생각하면 나의 오늘날은 젊은 날이 모두 녹아있는 그 동네를 벗어나기 위한 의지의 결과일지도 모른다. 거의 몸부림 같은 의지였다. 근면 성실 노력 인내 같은 1980년대식 장려 문구들은 아직도 화실 여기저기에 붙어있다. 세월이 흐르면서 동네는 없어졌고 꽃처럼 굽던 어머니도 하늘나라에 가셨으며 낭만 아버지도 병석에 누워 계신다.
그리고 나도 쉰이 넘었다. 하지만 골골이 몸에 밴 목표를 위한 몸부림 같은 의지는 여전히 나를 놓아주지 않는다. 그 모진 의지가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걸 알면서도 아이러니컬하게도 스스로에게 내리는 형벌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이제 부디 이 악다구니 같은 의지가 약해지기를 바라면서, 부디 질주라는 미덕이 생기길 바라면서, 목표라는 걸 아예 세우지도 않게 되길 바라면서, 그저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되길 바라면서 이 그림책을 낸다. 이 그림책을 늘 곁에서 응원해주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 20년 가까이 20년 가까이 쉼없이 내 그림을 껴주고 사랑해주는 갤러리 송하당, 그리고 내 그림에 변함없는 사랑과 박수를 보내주는 수많은 팬과 컬렉터들에게 바친다. 1장. 마음 내려놓기. 마음을 다치는 이유는 대개 욕심 때문이 아닐는지. 다 가지고 싶은 욕심. 따지고 보면 자기 자신도 다 자기 것이 아닐 텐데. 하물며 상대를, 연인이든 거래처든 가족이든 일이든 어찌 다 내 맘 같거나 다 안다거나 다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나의 그대 혹은 나의 거래처, 나의 가족, 나의 일이라는 생각보다 그대의 나, 거래처의 나, 가족의 나, 일의 나 라고 생각하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욕심에서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수고했어요. 전쟁 같은 세상에 매일 나가서 싸우듯 일하는 남자가 있다. 그 남자가 버티는 힘은 바로 그대의 꽃 같은 한마디. 오늘도 수고한 당신, 어서 오세요. 나는 당신의 의자입니다. 힘들고 지친 당신, 나에게 오세요. 나는 당신의 의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만 있는 이어도만큼 신비한 섬입니다. 미칠 듯 괴로울 때, 한없이 슬플 때, 증오와 좌절이 온몸을 휘감을 때, 비로소 마음 한 구석에서 조용히 빛을 내며 나타나는 섬, 그게 그래도입니다. 섬 곳곳에는 그래도 너는 멋진 사람이야. 그래도 너는 건강하잖니. 그래도 너에겐 가족과 친구들이 있잖아. 그래도 세상은 살만하단다. 같은 격려문들이 나붙어 있습니다. 그래도는 자신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용기와 위로의 섬입니다. 당신의 그래도는 안녕하십니까? 달빛만으로 충분합니다. 그저 달빛만으로 충분합니다. 부끄러움 잘 타고 소심한 나는 그렇습니다. 태양같이 넘치는 사랑을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대가 단지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흥에 겨워 꽃을 피워 올릴 수 있습니다. 어서 오시게. 달군, 어서 오시게. 이 밤 자네와 한잔하며 긴 이야기 나누고 싶네. 나도 취하고 자네도 취해서 이 밤을 꼬박 지새워보세. 내일 아침 뜨는 애가 사실 벌겋게 술 취한 달군 자네라는 걸 남에겐 절대 말하지 않겠네. 화양연화 1. 이 좋은 날, 내 마음같이 피어오르는 뭉게구름 가득한 들에서 그대 기다리며 콧노래 부릅니다. 그대 오신다는 편지 받고 마중 나가는 지금이야말로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녀에게 한 곡. 그녀에게 한 곡 보냅니다. 소리야 멀리 갈 수 없으니 구름에 실어 보냅니다. 혹여 그대가 들으신다면 해지기 전에 비둘기나 까치 한 마리 날려보내주세요. 설령 그대가 보낸 게 아니더라도 새 한 마리 내 머리 위를 지나면 나는 너무나 기쁠 것입니다. 높은 사랑. 서로 위하다 보면 그 사랑은 매일매일 자라서
어느덧 구름도 태양도 그 아래에 있게 됩니다. 고운물 한마디 한마디가 형형색색의 꽃으로 피는 건 어쩌면 당연한데. 포도나무를 베어라. 그 남자는 신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그녀를 가슴에서 지우지 못했습니다. 길게 뻗어있는 포도밭길은 산책길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그녀는 신이 궁금합니다. 떠나간 남자를 잊지 못합니다. 산에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신은 나지막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포도나무를 베어라. 사랑을 위해서라면 죄인이 되어도 좋습니다. 그녀의 바다. 그녀는 섬이다. 세상이 바다로 밀려오면 잠겨 보이지 않다가 그러한 것들이 사라지면 비로소 어렴풋이 제 모습을 드러낸다. 섬에 걸려있는 달과 구름의 정겨움은 시인과 화가에게 술잔과 붓을 들게도 하지만 섬은 그저 험한 바다에 홀로 떠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이에게 안도와 용기를 준다. 매일 그 섬을 보고자 하는 이유는 많지만 안타깝게도 수시로 밀려드는 세상이 그 섬을 덮는다. 그녀가 온다. 오늘은 내가 먼저 왔습니다. 한참을 혼자 앉아있다 어색해서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그건 겉도 함께. 그녀는 약속 시간을 10분 이상 늦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커피가 식기 전까지는 올 겁니다. 그녀는 너무 뜨거운 커피는 싫어하거든요. 약간은 초조해질 쯤 커피숍 문이 열립니다. 그녀가 옵니다. 휴, 고맙습니다. 나는 그대가 노랗고 붉거나 하지 않아도 진한 향기를 뿜어내지 않아도 그저 좋다. 그대가 그런 화려한 꽃이 아니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내가 이토록 그대를 연모하는 건 나의 좁은 화분에서도 즐겁게 자라준 고마움 때문일 수도 있고 팝꽃 역시 꽃으로 알고 지내는 그대의 낭만이 안쓰러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쓰리고 빈속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하얗게 봉오리 피어올린 그대의 열정 때문이다. 누가 뭐라 하든 아무리 봐도 그대는 천생 꽃이다. 그녀의 꿈. 그녀는 향기로운 꽃이고 그 꽃을 품은 꽃병이기도 하다. 많은 이들이 그녀를 아끼고 흠모한다. 하지만 그녀는 오늘도 꿈을 꾼다. 애정어린 시선도 좋고 아름다운 찬사도 좋지만 그들이 던지는 말에 자리매기 많고 진정한 자신을 돌아보는 꿈. 시들면 서러울 꽃이나 깨지면 잊히는 꽃병이 아닌 살아있는 흰 구름, 드넓은 하늘, 그리고 바람소리. 오늘도 그녀는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꿈을 꾼다.